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1월 3일입니다. 전국 8대 도시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이번 주 전국 8대 도시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오른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전주에 9,800에 거래됐는데 100만 원이 상승해서 9,900, 이제 1억에 거의 턱걸이가 됐거든요. 9,900에서 1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9천만 원. 그 다음에 인천은 1억 200만 원. 대구는 소폭 하락해서 4,900만 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대전은 1억 800만 원. 광주는 1억 2천만 원. 제주는 1억 7천만 원인데 제주도는 1억 7천만 원에 또 다른 조건이 숨어 있으니까 그건 개인택시 조합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가격이 좀 더 그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조합으로 직접 가세요. 그 다음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인데 제 댓글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세종시는 왜 그렇게 개인택시 가격이 비싸냐. 세종시는 개인택시가 비싼 이유가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그 인구 유입이 많이 됐는데 택시 대수는 기존의 그 대수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합쳐서 인구 비례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예. 네. 대표님. 예. 서울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예, 주마다 100 단위로 오르고 있는데 네네.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동안 교육이 영향이 크죠. 네네. 일주일에 120명 정도 교육생들이 나오는데 네네네. 서울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인원들이 계속 도는데 매물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에 1억을 돌파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는 거의 1억 돌파하리라고 봐요. 예. 네. 그리고 대구는 또 왜 100만 원이 떨어졌습니까? 대구는 요즘 그 협동택시나 이 문제가 시끄럽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또 1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럼 대구는 그 수입도 별로 좀 신통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구가 제일 수입 면에서도 떨어지고 협동택시가 문제점이 제일 많다 보니까 법인 택시들이 기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협동택시로 묶어서는데 협동택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증금적으로 얼마를 내거든요. 그 금액을 관리를 잘 못하고 중간에 횡령해서 도망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갖고 대구 쪽에서는 성공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희지부지 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개인 택시가격도 자연적으로 동반해서 하락하는 것 같아요. 예. 이왕 협동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인천에도 협동택시가 있습니까? 인천에도 90대 정도가 협동택시가 있거든요. 인천에도 법인 택시들이 많은데 기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협동택시로 묶어서 운행을 하는데 인천에도 두 군데 회사가 협동택시를 해요. 지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활성화는 안 되고 그 단계에서 주춤해졌는데 협동택시의 모순점이 또 뭐가 있는 거니, 사고가 났을 때, 이 90대면 90대가 묶어가지고, 내가 사고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도 같이 묶여서 할증이 되는 거예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만 할증이 되는데, 협동택시는 대수를 묶어서 같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박이 나면 그 프로테지를 조합원들이 같이 똑같이 분파이가 되는 거라고. 예. 보증금을 낼 바에야 그냥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당연히 나은데 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억이 넘잖아요. 차까지 오면 1억 2천, 1억 3천이 넘어서는데 협동 택시는 3,500선이면은 일단은 택시를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죠. 예. 그리고 요즘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요즘 또 세상에 좀 뭐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면서 시끄럽더라고요. 예. 이건 또 왜 그래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편파 배차를 한다. 잘 보인 사람들한테는 콜이 몰아주고 만약에 손님들이 니 콜을 건다든가 평점을 나쁘게 준 사람들은 콜 정지가 나오고 콜을 가까이 있어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모순된 것은 손님들을 태울 때 길빵이라는 손님도 있거든요. 길에서 직접 손님을 태우는 것도 카카오에 다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일괄
해서 세금을 내릴 때는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데 네. 그게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길에서 태운 손님을 왜 카카오 금액으로 책정을 하냐 이거죠. 개인한테 그냥 놔둬야 되는데 콜 받아갖고 움직이지 않은 것도 매출로 잡아가지고 신고를 해서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그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 매출을 카카오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편파배차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이건 예. 뭘 편파배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쉽게 말해서 카카오 콜을 타는 택시가 1, 2, 3, 4 이렇게 쭉 있다고 하더라도 맨 뒤에 있는 사람도 일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점이 좋은 사람. 네네. 평점을 누가 매기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평점을 매기는데 카카오에서는 기사분들 얘기를 듣고 평점을 매기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기분 나쁘면은 이 기사 불친절해 그래 버리면 평점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기분 나쁘거나 먹으면 언행이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좀 거칠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친절면에서는 똑같아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소비자 편에서 우선을 한다고. 네네. 소비자가 이 기사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했어. 콜센터로 그런 평점을 주게 되면 이 기사는 배차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모순점이 평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 말만 듣지 말고 기사의 본인의 그 잘못된 것을 만약에 손님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서 변론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변론의 기회는 없이 무조건 콜 정지나 감점을 준다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인천을 예로 들면 예. 카카오에 맞서서 택시 호출 공공 플랫폼 같은 거는 좀 있어요? 예, 요즘 많이 모집오고 있는 우티가 있어요. 우티가 인천에서 지금 많이 상륙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티가 거의 전무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 2,500명 정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우티하고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 맞춰질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뭐 개인 택시 조합 같은 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개인 택시 조합에 먼저 제의가 왔던 걸로 알아요. 네네. 카카오에서도. 그런데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개개인이잖아요. 네네. 다 개개인이 사장님이시니까 처음에는 호응도가 떨어졌어요. 호응도가 떨어져서 법인 위주로 시작하다 보니까는 법인에서 이제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야, 카카오 하니까 돈벌이 되더라. 콜도 많이 나오더라. 해서 개인 택시 분도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아서 그게 협상력 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개인 택시 조합에서 주도권을 갖고 달려들었으면은 카카오를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횡포를 부리지는 못했겠죠. 네. 예. 실제로 그런데 카카오를 쓰면은 택시 수입은 좀 올라가는 건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길방 손님은 안 태우고 콜로만 움직여서 요즘 일을 한다 그래요. 네. 이렇게 일은 편하는데 이제 평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비교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 주나 저번 주 거래량은 비슷해요. 일주일에 3대, 4대 정도. 네. 예,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개인 택시 번호판 시장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다음 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돌파할 것 같고요. 인천도 지금 약간 주춤주춤 하는데 인천도 약간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돼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꾸준히 그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그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교육을 끝나고 택시 체험 교육을 끝나고 오신 분인데 택시 체험 교육 끝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료증을 찍어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그걸 출력해서 바로 그날 접수를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감사의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 네네. 덕분에 교육 잘 받고 무사히 와서 찾아뵙는다고. 그런 분들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저희도 좀 보람을 좀 느끼더라고. 저희가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그런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럼 그분은 교육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신차를 계획해가지고 신차 그랜저로 가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무리를 안 하고 가진 돈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그랜저 중고차를 괜찮은 조건에 해서 그분한테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예. 또 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개인 택시를 파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네네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되더라도 거의 20일에서 한 달을 보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남발을 띄어서 이렇게 붙이는 걸로 알고 계세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분이 성격이 급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안 되냐. 지금 개인 택시 파른 지가 언제인데 근데 이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파는 사람도 서류 그 같이 검토해서 신용조회가 들어가서 문제가 없을 때가 구청에서 인가가 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최하 20일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맨날 전화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네. 예, 예. 아니,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번호판을 이걸 떼가지고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의외로.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개인 택시 좀 장기 전망은 어떨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는 장기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은 남바값은 더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소폭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거의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네네네. 수도권으로 몰리고 유동인구가 수도권이 제일 많잖아요. 네네.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개인 택시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니, 대표님 이건 여담인데요. 예, 예. 지금 여당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김포 택시는 서울 택시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서울 택시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인천에 지금 강화 택시가 그러잖아요. 네네. 강화하고 인천하고 행정구역은 똑같으잖아요. 네네. 그래도 강화 택시가 또 별도로 있어요. 네네. 그 김포 택시도 그런 체계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체계로 움직일 거예요. 서울 택시 내에 김포 이제 구가 되겠죠. 네. 김포 구가인가 서울 남발은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모순이에요. 서울이라 그래 놓고 예, 예. 택시는 경기 뭐 예, 번호를 예. 달고 다니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포를 정치권 문제인데 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인근 그 도시도 다 서울로 편입해야죠. 네. 과천이나 의왕이나 뭐 그 군포나 안양이나 다 서울로 편입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거 지금 김포가 한 1억 7천 정도 가죠. 예, 예. 그러면 만약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개인 택시 번호판이 서울보다 비싼데 예, 예. 그러면 서울로 편입이 돼버리면 서울 택시 번호판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는 건가요?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서울 택시가 가서 김포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데 구태에 1억 7천짜리 면허권을 사서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김포 택시는 완전히 손해 아니에요. 손해고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편입되는 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예, 된다 하더라도 김포구로 서울시 김포구로 남아서 그 자체 내 그 택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냥 여담으로 한번 예, 얘기해봤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1월 3일입니다. 전국 8대 도시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서울이 상당히 요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인천도 1억 200만 원인데 다음 주에는 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음 주에 호화제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